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바이벌 프로젝트, 일명 서프라고 불렸던 게임이죠. 서프로의 추억여행 떠날 거예요. 시작해볼까요? 서바이벌 프로젝트, 우리의 기억 속에는 서프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죠. 2001년 클로즈 베타, 2002년 4월 22일 정식 서비스 시작으로 2013년 2월 25일 서비스 종료까지 2000년대 초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온라인 대전 액션 게임이에요. 오픈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서프가 2003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게임 대회인 WCG 국산 시범 종목에도 채택되고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며 해외 수출까지 할 정도로 정말 잘 나갔죠. 이 당시 MMORPG류의 게임은 많았으나 대전 게임이라고 부를 만한 게임이 크레이지 아케이드, 포트리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봐도 무방했기에 서바이벌 프로젝트라는 게임의 등장은 당시 게이머들에게는 세상 갓겜의 등장이었죠. 오픈 초기에는 대전 액션 게임이라는 장르에 충실하게 유저들 간의 PVP 컨텐츠만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PVE 컨텐츠들도 추가됨에 따라서 서프는 대세 게임 반열에 올랐죠.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각종 온라인 게임 시장이 팽창하기 시작했고 부분 유료화로 1차 말아먹고 안 그래도 밸런스 말이 많던 서프였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능력치를 너무너무 많이 올려주던 아바타 캐시 도입으로 유저들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고 그나마 남아있던 매니아층들마저도 신규 유저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매니아층들의 지갑을 탈탈 털어서 만든 카드들을 신규 유저들에게 무료로 뿌려 기존 아이템 가치를 박살내버리니 매니아층들마저 호구라는 칭호를 얻고 서바이벌 프로젝트는 쇠퇴의 길을 걸어갔으며 신선한 평가를 받던 카드 시스템도 부분 유료화 패치 레전드 그 아이템 바로 카드 발동률을 건드는 골든보스 카드의 도입으로 과금 유저와 무과금 유저의 간극이 너무나도 크게 벌어지고 또한 9레벨 이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결국 서비스 종료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따, 게임 하나 보러 와서 더럽게 속이 기네.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 구경해보자고요. 자이로는 말이 없다. 꼭 필요한 말 말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웃지도 않는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자랐지만 할머니의 극진한 사랑과 가난하지만 따뜻하던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외로움을 잊고 커가던 중 마을에 공장이 들어선 후 너무나도 달라진 사람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외로이 장례를 치르며 점점 말이 없어졌다. 소원을 들어주는 구슬 오브.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땐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지만 자이로는 마침내 오브를 찾아 떠난다. 서프 캐릭터의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불속성의 캐릭터이자 육각형 캐릭터. 모든 게임에서 그렇듯 육각형이라는 이야기는 모든 능력치가 평범하다면 평범하고 무난하다면 무난한 캐릭터. 하지만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간지는 원탑인 자이로예요. 일러스트로 보면 엄청나게 젊고 뭔가 소년일 것 같죠? 자이로의 나이는 무려 28살이에요. 샤무의 집안은 대대로 마법사 가문이다. 19대조 할머니는 언데드들의 습격을 받아낸 역사의 길이 남은 화폐에 새겨서 아직도 그 업적을 기려지는 엄청난 명문가. 샤무 집안에서 아이들은 걸음마보다도 마법을 먼저 배운다. 하지만 샤무는 그 오랜 역사상 처음으로 마법의 재능을 보여주지 못한 아이. 마법이 싫은 건 아니다. 그리고 늘 최선을 다한다. 다만 재능이 없을 뿐. 그러던 중 어머니가 과로로 쓰러지고 샤무는 집을 떠난다. 소원을 들어주는 오브를 찾으러. 서프의 모든 캐릭터들 중 최고 속도가 가장 빠른 공중 캐릭터. 원거리 공격이 야무지던 캐릭터죠. 스벤은 바이킹의 왕이다. 거친 바이킹들을 휘어잡는 호탕한 성격과 카리스마.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도끼 실력. 하지만 스벤의 진짜 관심과 흥미가 있던 건 요리. 세상은 너무나도 슬프게도 요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그 누구보다 넘쳤던 스벤이지만 아무리 연습해도 요리에 대한 재능은 최악. 그렇기에 달랑 도끼 한 자루만 치고 여행을 떠난다. 소원을 들어주는 오브를 찾으러. 물속성 캐릭터. 서프의 전 캐릭터들 중 파워가 가장 세고 체력도 가장 많은 캐릭터죠. 기다렸다가 한 방의 재미가 있던 캐릭터. 타격감은 원탑이었던 캐릭터로 기억해요. 크림은 정말 깜찍하다. 통통한 뺨에 반짝거리는 눈, 살랑대는 분홍빛 머리카락, 말할 때 목소리, 표정이 너무나도 사랑스럽다. 같은 말이라도 크림이 하면 다르게 들린다. 그렇기에 사랑만 받으며 자라던 크림은 대천사장이 5000년간 숙성시킨 술 항아리를 깨버렸을 때 애교와 미소로 넘어가려고 했지만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고 넘어가려던 크림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크게 혼나며 문책당한다.
두고 뭐라고, 다시 원래대로 해주면 되잖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하늘나라에서 내려와 소원을 들어주는 오브를 찾아 여행을 떠난다. 물속성의 캐릭터, 회전속도와 최대속도가 매우 높으며 물 위를 날 수 있는 캐릭터죠. 굉장히 어린 아기 천사일까요? 크림은 600살이 넘는다고 하네요. 폴라네타 왕가는 대대로 용감한 기사의 가문, 롤랑의 할머니는 남자들도 들기 힘든 무거운 도끼를 자유자재로 다뤘던 여전사, 아버지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창술의 귀재, 어머니는 명실상부 최고의 스승. 하지만 그러한 환경에서도 롤랑은 기사 수업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 머리는 비상하여 꾀만 부리고 도망다니고, 그러던 와중에 열린 서품 시험. 수백의 기사 견습생들과 서품 시험을 치르던 롤랑. 견습 기사들 중에 통과하지 못한 첫 번째 견습 기사 롤랑. 왕자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고 왕위를 노리던 사람들에게 노려지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재시험을 요청하지만 드래곤 슬레이어나 본인의 용기를 증명해오지 않는 한 재시험은 불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밤중 몰래 짐을 챙겨 빛의 오브를 찾아 떠납니다. 땅 속성 캐릭터이자 근접 공격 사거리가 가장 긴 캐릭터. 하지만 롤랑의 진짜 묘미는 원거리 공격의 넉백을 이용한 얌체 같은 플레이로 기억해요. 뱀파이어인 어머니 거트루드와 인간인 아버지 브렌 사이에서 태어난 헤이즐. 쾌활하고 잘생긴 브렌은 검은 계곡으로 놀러왔다가 길을 잃고 뱀파이어들의 습격을 받았다. 그 위기에서 구해준 거트루드. 거트루드는 상냥한 브렌에게 반해버리고 브렌 역시 인간에게는 없는 신비한 매력을 가진 거트루드에게 반한다. 하지만 인간과 뱀파이어의 삶은 너무나도 달랐기에 낮에 나갈 수 없는 거트루드와 낮에 같이 돌아다닐 수 없는 것이 답답한 브렌은 조금씩 사이가 틀어져 일핑계를 대며 브렌은 며칠씩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진다. 그러던 와중 성난 사람들이 거트루드를 습격하고 천신만고 끝에 헤이즐을 데리고 도망친 거트루드. 인간과의 아이를 가진 거트루드는 뱀파이어의 세상에서도 인간 세상에서도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헤이즐은 낮에는 동네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받고 밤에는 흡혈 충동의 괴로움을 겪는다.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받는 중 튀어나온 뱀파이어의 괴력. 아이들이 마을 어른들에게 이야기하고 성난 어른들은 헤이즐 집에 들이닥친다. 성인 어른들은 이겨낼 수 없던 헤이즐. 다음날 아침 새벽같이 집을 나선다. 그 누구보다 강한 힘을 찾기 위해 오브를 찾으러. 땅 속성 캐릭터, BP가 가장 높은 캐릭터. 부스터시 박쥐로 변신하는 캐릭터죠. HP가 낮은 단점이 있었지만 상대방 데미지를 HP로 흡수하는 능력이 있었기에 사람이 많은 대전 맵에서 재미를 볼 수 있던 캐릭터죠. 아무도 가지 않는 죽음의 사막 자흐말. 이 자흐말 깊숙한 곳에는 검사들이 모여 사는 유서 깊은 마을 카탄이 있다. 아이들은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부터 칼을 쥐기 시작한다. 이 마을에서 호크는 너무나도 돋보였다. 12살이 되자 어지간한 어른들하고도 검을 나란히 하고 카탄의 수장자리와 사막의 전갈이라는 칭호를 이어받을 사람은 호크밖에 없다 라는 게 모두의 생각이었다. 호크가 16살이 되던 해 드디어 다음 수장의 자리를 위한 검투회가 열린다. 모든 적을 쓰러뜨렸지만 역대 사막의 전갈 중 가장 지혜롭다는 노장로 아츠마가 이야기한다. 그 아이는 자격이 부족하다. 1년 안에 자격을 찾아와라. 자격을 찾기 위해 호크는 떠난다. 진정한 강자가 되기 위해서. 바람 속성의 캐릭터. 전체적으로 자이로와 비슷하지만 공격 파워가 조금 더 강한 캐릭터. 하지만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는 쌍검 전사로서 타격감이 제일 기깔나던 캐릭터죠. 오렐리는 고대의 숲, 실바에 살고 있는 일족 중 한 명이다. 숲의 노래를 부르고 달빛 아래 춤추는 단조로운 생활밖에 모르는 다른 엘프들과는 달리 오렐리는 어렸을 때부터 혼자 책 보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다. 평소처럼 시냇가 나무 위에 책을 읽던 어느 날 노랫소리에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검은 머리카락의 소년이 맨발로 얕은 물속을 첨벙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그러고는 사랑에 빠져 그 소년이 사는 세상으로 떠났다. 인간과 엘프의 수명이 너무나도 달랐기에 시간이 흘러 그 소년은 죽음에 도달한다. 그렇게 그 소년을 가슴에 묻고 길을 떠난다. 이러한 아픔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앞으로 1000년은 더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전설 속의 오브를 찾으러 바람 속성의 캐릭터, 지상 캐릭터들 중 가장 빠른 속도의 캐릭터, 근거리 공격이 360도를 회전하는 특이한 캐릭터, 반면에 장거리 공격의 스피드와 파워가 좋았기에 후방 지원용으로 좋았던 캐릭터죠.
카라는 어쌔신 중에서도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실력 있는 어쌔신이다. 어떤 임무가 주어지더라도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카라에게도 근심과 걱정은 늘 마음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겉으로는 착하고 귀엽지만 어쌔신의 피를 받은 카라이기에 임무가 주어지는 경우 냉혹한 모습으로 돌변하는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이 싫었기 때문이다. 평화로운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없이 즐겁게 살아가고 싶다 라는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마지막 임무를 받고 이번 임무를 끝으로 더 이상 살생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카라는 임무 수행을 위해 떠났다. 불속성 암살자 캐릭터 칼을 역수로 주고 휘두르는데 성능은 자이로 여성판. 자이로와 함께 굉장히 사랑 많이 받았던 캐릭터로 기억해요. 크레스포 왕국의 엔제르스 대성당. 신을 믿고 섬기는 이 나라의 사람들이 가장 신성한 장소로 여기는 곳이며 사제를 교육시키고 육성하는 곳이다. 루시는 이곳에서 사제들을 관리하는 신관 역할을 맡고 있으며 대신관 후보이기도 하다. 그러던 어느 날 루시는 도서관 구석에 있는 작은 문 하나를 발견한다. 도서관 내에 읽고 싶던 책이 없어서 곤란해하던 찰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오래된 빛나는 고서를 발견하여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읽는다. 누가 오는지도 모르게 몰입해서 읽고 있던 탓일까? 책을 다 읽은 후 대신관 라이드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다. 그리고 이 비밀 고서를 읽고 사술에 빠졌다는 죄로 사제 자격을 박탈당하고 루시는 자신에게 내려진 알 수 없는 사술에서 벗어나고 책에서 배운 힘과 경험을 이용해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대성당을 떠난다. 물속성 신관소녀, 달리기, 공격 속도는 무난한 캐릭터. 하지만 이 캐릭터의 진정한 의미는 힐러. 바람검을 제외한 무기로 팀을 때리면 힐 시전을 할 수 있었지만 사실 그럴 틈이 없이 바쁘게 진행되던 게임이 서프죠. 정글에 살고 있는 워렌은 동물의 가죽을 팔아 생활하는 단란한 가정의 가장이며 마을의 신 흑의 대정령을 지키는 신관이다. 그는 사랑스러운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로퍼와 함께 살았다. 어렸을 때부터 함께 신관을 지내온 친구인 로퍼는 생활 방식 및 성격이 특이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으나 신념이 강한 든든한 친구이자 동료임을 아는 워렌의 권유로 함께 지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축제날 모든 사람들은 이날을 위해 준비한 술과 고기, 정글에서만 나는 독특한 과일들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잠든 새벽, 마을 신관 중앙에 있는 큰 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은 종이 울리자 모든 마을 사람들이 깨어났고 대정령을 지키던 로퍼가 큰일을 당했다는 비보를 듣게 된 워렌. 원래 어제는 워렌이 정령을 지키는 날이지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며 대신 지켜준다던 로퍼가 그 자리를 대신해 주었기 때문이다. 흑의 대정령은 전설의 오브로서만 되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마을의 21대 장로. 그리하여 워렌은 신관의 명예와 마을의 상징인 흑의 대정령 그리고 친구이자 동료인 로퍼를 찾기 위해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뒤로한 채 전설의 오브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난다. 땅 속성 아재 캐릭터 스벤이 해적이라면 워렌은 산적이다. 다만 바이킹인 스벤과는 다르게 워렌은 신관이라는 점. 스벤과 비슷하게 공격 속도가 느리고 공격력이 강한 캐릭터예요. 원거리 공격이 특이하게 캐릭터 주변에 먼지를 약간 일으키는데 이게 은근 짜증났던 캐릭터로 기억해요. 근데 이 캐릭터는 메인으로 쓰시는 분을 못 봤는데 이거 메인으로 쓰시던 분이 계신가요? 인간과 엘프가 공존하는 대륙. 투쟁을 싫어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엘프들은 인간과의 적당한 거리를 두며 각자 평화롭게 지낸다. 하지만 엘프 측의 기나긴 수명, 아름다운 외모, 강한 마력은 인간들에게 두려움과 함께 시기의 대상이었다. 이로 인해 두 종족 간에 영원할 것 같은 평화가 깨지고 기나긴 전쟁이 시작되었으니 기나긴 전쟁은 투쟁을 싫어하는 엘프족에게는 견디기 너무나도 힘든 것이었고 결국 인간들의 손이 닿지 않는 깊은 숲으로 피신하게 된다. 위를 포함한 젊고 호전적인 엘프들은 자신들을 침략한 인간들을 이기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섰고 마침내 어느 지하 동굴에 새겨져 있던 특이한 문자들을 통해 고대 악마들이 사용하던 치명적이고 강력한 마력을 다루는 흑마법의 존재를 알게 된다. 윌은 마법에 대한 탁월한 능력으로 인해 다른 엘프들보다 빠른 속도로 흑마법을 익혀 나갔으나 윌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엘프족의 대마법사 엘린에게 윌의 일행이 흑마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 발각되고 윌 일행은 엘프족에게서 추방당한다. 종족을 위해 억울하다 생각하며 지하에서 생활하게 되어 자연스레 피부가 까맣게 변하고 사람들은
이를 다크 엘프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흑마법을 사용하던 엘프들의 정신을 파괴하고 힘의 노예로 변모시키는 흑마법의 본질을 깨닫고 위험에 빠진 다크 엘프들을 구하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신성한 빛의 오브를 찾아 여행을 떠난다. 바람 속성 캐릭터로서 오렐리가 엘프였다면 윌은 다크 엘프이고 남캐 중 유일하게 공중 비행형이에요. 초창기에는 엄청나게 강력했던 성능을 가졌었지만 OP의 최후답게 각종 너프로 인해 인기가 줄어든 캐릭터죠. 아니 서프 캐릭터들한테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 하시며 은근 놀란 분들 많으시죠? 저도 이번에 이 영상을 만들며 찾아보는데 은근 뭐가 있더라고요. 이따가 서바이벌 프로젝트 스토리도 한번 보자고요.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가 기억하는 그 모습의 서프예요. 모두가 기억하실 그 모드 바로 대난투입니다.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도 이 대난투 모드에서 이동기가 빠른 캐릭터로 날아다니며 범위 필살기를 쏘며 사람들을 학살하던 맛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야무지게 만났던 것 같아요. 다음은 퀘스트. 이 게임에 유입되던 사람들은 처음에 이 일러스트에 반해 시작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거대한 레드 드래곤에 맞서 싸우는 아기자기한 캐릭터들의 모험적이고 판타지적인 분위기의 일러스트. 메인 테마 일러스트에 나오는 이 레드 드래곤 퀘스트는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업데이트된 모드여서 이야 이게 이제야 나와? 하고 잡았던 기억, 요거 다들 기억하시죠? 이제 우리는 놀이 한번 볼 건데 사실 축구도 그렇고 기타 등등 여러가지 놀이 콘텐츠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 놀이라는 콘텐츠들은 그렇게 재미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콘텐츠 다들 재미나게 하셨었나요? 서프의 메인 콘텐츠인 대전 1대1, 3대3 등등 정말 여러가지 모드의 대전이 있었지만 대장전으로서 붙어서 1대3을 깔끔하게 혼자서 잡고 나가던 겐지 맥스에스벤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대전 좀 치셨나요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1대1도 이기기 벅찼어서 진짜 잘해보고 싶었던 마음만 한가득이었어요. 이제 서프에 꽂힌 콘텐츠를 볼 시간인데요. 바로 커뮤니티입니다. SNS라는 것이 명확하게 정착하지 않았기에 게임 속 사람들과 그룹도 맺고 길드도 맺고 대화를 하는 것이 지금의 카톡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였어요. 지금에서야 에이 뭐 채팅 치는 거야 어느 게임이든 다 가능하잖아요 뭐 별거라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이 시기에는 커뮤니티를 즐길 만한 게임이 뭐가 없었어요. 오락실,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서든어택 등의 게임이 주류였던 시기이기에 더더욱 추억이 많이 남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커뮤니티 방에서 만난 저보다 3살 위의 형이 있었어요. 저는 장남이라 형을 한번 꼭 가져보고 싶은 로망에 그 어린 나이에 형 하면서 엄청 따라다녔었는데 그 형이 어느 날 저에게 장비 잠깐 빌려줄래? 하길래 그 당시 제가 한 땀 한 땀 모은 566 불카드 세트를 빌려줬는데 그대로 먹튀당한 기억은 아직도 새록새록하네요. 먼 옛날부터 전해지던 전설이 있었다. 그 어떤 바람이든 들어준다는 전설의 오브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거창하게 스토리라는 장을 만들었지만 서프의 스토리는 위의 캐릭터들의 소개란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전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양산형 판타지 소설보다 훨씬 못한 퀄리티의 스토리다 라는 평이 대부분이었던 게임이에요. 그렇게 낚시 한번 해봤는데 미안합니다. 서프라는 게임에는 재밌는 용어가 조금 있었어요. 3가지 정도만 가볍게 살펴봐요. 근거리를 주로 사용하는 캐릭터들, 전원을 의미하지만 원래 어원은 칼질만 하는 땡신 자이로에서 온 단어예요. 이 검자 속에는 끝검, 중검, 단검 등의 컨트롤 요소도 있었죠. 활자, 원거리 공격을 주로 하는 캐릭터들을 의미해요. 원래 어원은 활만 쏴대는 땡신 자이로에서 온 단어지만 원거리 공격을 주로 하는 캐릭터들이라는 의미로 정착했죠. 필자, 마법 공격을 주로 사용하는 유저를 의미해요. 크림이나 헤이즐같이 기본 공격이 약했던 캐릭터들이 빠른 속도와 공중형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난투에서 키를 쓸어담는 모습을 연출하곤 했죠.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정말 오랜만에 듣고 싶었던 이 BGM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오늘의 추억여행 재밌게 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